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흰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들이 리플 측으로 전달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핵심 쟁점을 뒷받침해줄 자료가 리플로 건네지면서 일단 리플 커뮤니티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이 끝난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창 기분 좋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윗에 일론 머스크까지 답글을 달면서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의 트윗이 늘 그렇듯 중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심도를 높이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 자문기업 모틀리 폴이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페이팔과 리플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소제목부터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잘하는 걸 설명하고 리플이 더 잘하는 것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리플 XRP 홀더라는 게 참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연준 등 전 세계 국가 원수와 중앙은행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아주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블랙록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진심인 기업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못지않게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더 더해졌는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은행으로 꼽히는 방크하우스 폰데어 하이트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 상대방이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 기업 비트코인 그룹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기업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 독일 레거시 금융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을 전격적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시대의 변화 방향성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기운 빠지기 쉬운 상황이기도 한데,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정보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의미 있는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이 구간 지지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에 있어서 19,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곰 세력의 승리, 20,000달러 위로 밀어올리면 황소 세력의 승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곰 세력이 꽤나 힘을 쓰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올랐는데 42% 위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어질어질하지만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무척 지루해 보이지만 지금은 교과서적인 반전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20,000달러 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폭락 뒤에 일단 첫 번째 저점 찍고 상승 이후에 저항을 맞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높은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앞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한 뒤에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이지 20,000달러 위로만 좀 올라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평활 이동평균 SSMA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이틀 차트에서 지난해 고점 이후에 지속됐던 하락 추세선을 이번에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왔고, 동시에 200일 SSMA 지지도 잘 받고 있어서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투데이 차트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2018년 약세장과 비교되면서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 약세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언급들 최근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 CEO 주기영이 2018년 약세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몇 가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고래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점,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점,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라는 점, 또 암호화폐 펀더멘털이 강화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밈이 아니고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전보다 많은 측면에서 탄탄해진 비트코인 주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힌먼 스피치 이메일 제출이라는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XRP 역시 시장의 약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3.6%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0.44달러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10월 17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47달러 위로 회복했지만 곰 세력이 랠리 과정에서 매도를 하면서 황소 세력이 힘을 더 쓰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에 XRP 가격이 급락하며 0.47달러 아래로 빠진 상황인데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지지 라인까지 후퇴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0.41달러까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첫 번째 강세 신호는 0.49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황소 세력은 0.56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 위로 밀어 올리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상승 추세의 재개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XRP 차트가 꽤나 지루해 보이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0.448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상승 반등 기대하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 구간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0.4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힌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들이 리플 측의 손에 들어간 것을 두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킨 인물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트윗에 답글을 달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다소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명확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관심도 자체를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한심한 행태가 드러나면 당신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No way 이렇게 짧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표현이 절대 안 된다 이런 표면적인 뜻과 더불어서 이 설마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갈링하우스의 비판적 메시지가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을 하는 건지 SEC가 힌먼 스피치 문건을 리플에 넘긴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가 좀 모호해 보이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리플 CEO의 트윗을 평소에 보고 있구나 이런 점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일부 열혈 지지자들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XRP로 바꿔야 한다.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곁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괴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엄청 많긴 하지만 이 양반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돈의 형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성취를 확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터 티를 비롯해서 페이팔 출신들이 워낙 지금 세계의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나름의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팔 마피아 이런 표현이 생겨난 것이고 화폐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그만큼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상징성이라는 게 아주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틀리 풀이 리플은 넥스트 페이팔이 될 것인가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이 최고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자면서 이 페이팔과 리플을 분석했습니다.
모틀리플은 이 페이팔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페이팔이 잘하는 것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후에 리플이 더 잘하는 것 이런 설명을 하면서 페이팔의 단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두 기업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단적인 게 수수료와 처리 시간 이슈인데 페이팔은 수수료가 2%가 붙고 송금 실행까지 최대 3일이 걸리지만 리플은 몇 초 만에 거래가 되고 거래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틀리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실한 승자는 리플이다. 다만 리플 소송이 2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 2023년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SEC가 패소 이후에 항소 절차에 나설 경우에 몇 년의 시간이 추가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페이팔이 승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리플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넥스트 페이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블랙록을 띄우는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블랙록이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여러 대형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블랙록은 일경 2천조 원 넘는 돈을 굴리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금융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록은 자사의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신탁을 최근 출시할 정도로 비트코인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블랙록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이 자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세일즈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대 세력급 기관이 이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래저래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비트코인 그룹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은행 방크하우스 폰데어하이트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1754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최근까지 비트맥스와 인수 협상을 벌이다가 이게 결렬되자 비트코인 그룹과 인수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천만 유로, 1960만 달러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기업이 이런 상징성 있는 레거시 금융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변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